유튜브와 아이디어 신자가 될 수 없으면 떠나라. 이 세상에는 원래부터 세 부류의 인간만 존재했다. 그 어떤 문제든 깊이 파고들면 결국 신자와 이교도 그리고 불신자로 갈라진다. 종교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쓰고 마시는 상품이나 브랜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 또한 이와 같은 종교적 구도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우습게 본다면 이미 신자를 자처하거나 혹은 이교도 또는 불신자의 하나인 셈이다. 예를 들어보자. 하늘나라를 찬양하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기독교 신자와 불교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 그리고 종교는 없다고 단언하는 무신론자가 있듯이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진다. 코카콜라와 애플, 스타벅스와 나이키, 네이버, 그리고 구글과 같은 브랜드를 광신도 수준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치 종교 전도의 열정으로 그 상품을 찬양한다. 그리고 조금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감정 싸움까지 번진다. 예컨대 애플은 최고야 라고 외치는 이에게 아니야, 삼성폰이 더 좋아 라고 말해보라. 금세 싸늘한 기운이 감돌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 체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네이버와 구글, 코카콜라와 펩시, 황남빵과 경주빵,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 브랜드 등 곳곳에서 신자와 이교도와 불신자가 뒤섞여 살아간다. 폭넓은 신자 집단을 보유한 코카콜라의 대표적 이교도는 펩시이고 우유나 다른 음료만 마시는 사람들은 콜라 자체를 믿지 않는 불신자다. 커피빈을 찬양하거나 맥스웰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스타벅스의 이교도이며 커피 자체를 즐기지 않고 생수나 주스 등 다른 음료만을 고수한다면 스타벅스의 불신자다. 이렇게 보면 어떤 상품이나 플랫폼이든 넓은 팬덤이 형성되면 반드시 이교도와 불신자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유튜브가 있다. 유튜브라는 제3의 종교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3등분한다. 유튜브를 절대적으로 믿고 창의적인 콘텐츠만이 빛과 같은 속도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는 유튜브 신자, 그리고 유튜브와 창의성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유튜브 불신자,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이용하긴 하지만 별다른 창작 활동을 중시하지 않는 혹은 다른 채널을 더 열렬히 찾는 유튜브 이교도들 말이다. 유튜브를 믿는 신자들. 유튜브 신자들은 남다른 아이디어를 전도서처럼 신봉한다. 그들은 기발한 발상을 영상으로 옮기고 그 아이디어를 꾸준히 실행하면 언젠가 대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아이디어를 숭배하는 또 다른 브랜드, 예를 들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챗GPT 등에까지 전이된 신앙심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모차르트나 나이키, 코카콜라, 네이버나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찬양하며 창의적인 무언가라면 일단 열광부터 하고 본다. 유튜브 신자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 영리하게 놀며 생각하기를 지상과제로 삼는다. 머리로 일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며 잡다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호기심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 믿는다. 그래서 이들은 유튜브에서 2년 3년 재밌게 활동하다 백만장자가 된 사례를 들며 똑같이 30년 40년 열심히 일하고도 저축이 부족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인생과 대조한다. 이들에게 여유와 창의력은 현대판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다. 유튜브를 불신하는 사람들. 반면 유튜브 불신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굳게 믿는다. 직장과 국가,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내 일처럼 챙기며 새벽같이 일어난다. 이들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오늘도 얼마나 고된 하루가 될까를 고민하지만 정작 개인의 근본적인 목표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같은 질문은 뒷전이다. 시간 전망이 극히 짧기에 바로 다음 달 카드값, 당장 해결해야 할 업무 등이 우선순위다. 이들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무조건 더 열심히 일하자라는 모토로 인생 전체를 밀어붙이기에 막상 성과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를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람들. 그러면 유튜브 이교도는 누구인가? 유튜브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잠재력과 창의성에 대한 신앙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타 플랫폼의 방송만 챙겨보거나 음악 소음 없이 도저히 삶이 지루하다며 생각할 시간을 전혀 갖지 않는 이들일 수도 있다. 이들은 종종 유튜브? 재미삼아 보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말한다. 그들은 유튜브를 건성으로 즐기는 집단이거나 혹은 전통적인 TV 채널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취급한다. 혁신이나 도전, 실험과 모험심 같은 키워드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자유인과 노예.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이대로 노예에 가까운 삶을 유지하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 만약 자유를 갈망한다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유튜브가 열어줄 수도 있는 광활한 무대 위에서 모험심을 발휘하라. 탐험하고 실험하고 질문하고 도전하라. 상상력이 게으름으로 비난받기 일수인 현대사회에서 한가하게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자는 모토는 어쩌면 창의적 사고의 씨앗을 짓밟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자유와 혁신은 때때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서 싹 튼다. 예술가나 발명가, 창업가, 작가, 음악가들은 그 여유로운 사색에서 영감을 얻는다. 특히 당신이 진심으로 유튜브라는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아이디어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놀랍도록 사소한 발상이라도 그것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주는 창구가 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유튜브이자 그와 관련된 창작 생태계다. 아침형 인간의 함정. 아침 6시와 8시에 지하철을 타보라. 그곳엔 병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탄다. 라고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의 맥락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1분 1초 허비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삶에 지쳐있고 성공도 크게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는 것이다. 당연히 부지런한 삶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하는 충분한 사색의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 자칫하면 우리는 눈앞에 급한 일에만 매달리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곧 부이며 자유다.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적인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들이 짜놓은 시간표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발명과 창작, 예술 활동,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전혀 새로운 부를 창출해낸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실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대표적 사례다. 철저히 반복되는 루틴과 고정관념, 무작정 일만 열심히 하는 태도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삶의 길이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유튜브에 접속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거나 직접 크리에이팅하거나 혹은 다른 창의적 활동에 몰두한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 당신에게 권한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성필원을 검색해보라. 지성의 숲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는 이라면 더욱 방일만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꿔줄 단 한 방의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괜히 아이디어를 허황된 망상이라고 치부하지 말라. 한가로워 보이는 사색과 놀이 속에서 당신이 꿈꾸던 자유와 부유함이 탄생할 수도 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국 이 인터넷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 첫째, 새벽마다 어제보다 더 열심히 일하자 라고 외치며 모든 생활을 노동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 둘째, 스스로의 게으름 혹은 비관주의에 갇혀 헛똑똑이 노름만 하는 사람들. 셋째, 어제보다 더 현명해지자라며 아이디어를 숭배하고 매일 유튜브에 출근하여 새로운 콘텐츠와 지식을 흡수하고 다시 아이디어를 펼쳐나가는 사람들이다. 성공은 대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누리며 자기만의 생각과 창의성을 극대화한 자들에게서 태어난다. 거창하게 말해 역사의 진보 역시 그러한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시작으로 빛과 같은 속도로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와 영향력을 얻기도 한다. 유튜브 성경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으로 유튜브 성경을 자칭하는 이 억지스러운 복음에 이런 구절을 추가하고 싶다. 경청하라. 이교도를 추방하라. 아이디어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태초에 유튜브가 있었고 종말의 때에도 유튜브 천국이 열릴지니 오늘 하루 역시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아이디어로 끝맺어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이 깃들리라.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유튜브를 광신하는 이 미친 세상에서 나아가 아이디어를 성스럽게 모시는 그곳에서 당신만의 무기를 꺼내 들어라. 더 자유로운 삶, 더 창조적인 사고, 더 풍요로운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잊지 마시라. 진실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유튜브에서 당장 성필원을 검색해볼 것. 그 억지스러운 열정이 결국 당신에게 기회를 선사할지 누가 아는가. 자, 이제 결심은 당신 몫이다. 계속해서 남들이 짜놓은 시스템 안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라는 대자유의 신전을 찾아 아이디어로 무장한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오직 당신의 놀라운 발상과 주도적인 실행만이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무리 어그러진 논리일지라도 이왕이면 더 자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떠받들어보자. 어쩌면 그 억지스러운 신앙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축복이 있으라. 아이디어가 영원하라. 그리고 성필원 채널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길 바란다. AI 시대와 아이디어의 부상,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의 원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 노동이 경제 발전의 주축을 이루었지만 현대에는 정보와 지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제 AI가 대부분의 지식 기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와 지식은 더 이상 경쟁 우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에서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유튜브 스튜디오의 분석 메뉴에 아이디어가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서 아이디어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신호탄을 쐈다. 여기서는 AI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아이디어 경제를 분석하고 왜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체제의 핵심이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AI와 정보의 공용화. 과거에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였다. 정보의 격차가 개인과 기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과 AI의 발전은 거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가공하며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챗GPT와 같은 AI 도구들은 방대한 지식을 빠르게 학습하고 응용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공용화는 정보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보는 더 이상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누구나 손쉽게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빠르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의 새로운 부상. AI는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창출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인간이 갖는 창의성, 직관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 경쟁 우위는 아이디어의 질과 혁신성에 달려있다. 아이디어 경제는 AI의 지원을 받으며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AI는 인간이 더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보 분석과 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고 있다. 기업들이 내부 회의나 전략 수립 과정에서 더 이상 정보와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집중하는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아이디어 경제 시대의 변화. 아이디어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정보 격차 대신 아이디어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와 사회를 주도하는 반면 기존의 정보와 지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이는 기업 내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직원은 승승장구하지만 기존의 업무 관행에 안주하는 직원들은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할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 격차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개인의 성공과 부의 축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이 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체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이디어는 기존의 자원과 자본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혁신적인 기업과 제품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그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디어는 무형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 자원이나 자본은 한정되어 있지만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구글은 새로운 검색 엔진이라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디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시장을 혁신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로 AI의 발전이 아이디어 경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AI는 인간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한다. AI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수행해 인간이 아이디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AI와 아이디어의 결합은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아이디어 경제 시대에서의 과제. 아이디어 경제 시대의 도래는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첫째, 창의력과 혁신적인 사고가 미래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개인과 조직 모두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은 조직 내에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정보와 지식이 아닌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의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정보 격차가 좁아진 것처럼 아이디어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셋째, AI와 인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AI는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창의력이 그 근본을 이룬다. AI와 인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과 인간의 융합을 통해 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론으로 AI 시대는 정보와 지식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부상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 아이디어는 경쟁 우위와 부의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창의력, 혁신, 문제 해결 능력은 앞으로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아이디어 경제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원천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AI가 가져다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라는 새로운 자본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AI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경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가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제 인간은 머리로 일하는 부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이라는 증거들. 부는 더 이상 물리적 노동이나 단순한 정보 교환의 산물이 아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부를 창출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역사적으로 노동이나 자본에 의존해왔던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가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단순한 정보 접근성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독창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창의력과 혁신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경제에서는 아이디어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고 심지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이며
아이디어가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1. 스타트업의 성공.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우버는 기존 택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에어비앤비는 호텔 산업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2. 콘텐츠 산업의 성장. 콘텐츠 산업 또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들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3.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인공지능 기술 또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뛰어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4. 개인의 성공 사례. 개인의 성공 사례에서도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모두 뛰어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시장을 개척했다. 5.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디어 경제 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 성장률 또한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이디어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많다. 앞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 격차는 향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정보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재능이기 때문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